이제 거의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 말기가 되면서 예, 맞습니다. 여기 이제 산하 기관들의 수장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다음 정권에 대해 눈치를 많이 보고 있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그 중에서 일단 금융계부터 살펴보면 산업은행, 예. 어떻게 보면 국채은행인데 예. 이동걸 산업은행 행장이 상당히 요즘 뭐 자불안석이라면서요. 예. 예. 뭐 잠을 못 잘 정도인가요, 그 정도로? 거의 못 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예. 그 뭐 일반 시중은행들은 뭐 피부에 잘 와닿잖아요. 예. 우리가 뭐 입출금을 하고 은행을 가서 뭐 공과금도 내고 하다 보니까 일반 은행들은 잘 이해를 하는데 산업은행 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정책 금융기관, 네. 특히 국책은행이 세 개 있습니다. 네. 산업은행, 그리고 수출입은행, 네. 그리고 기업은행이 있는데 네. 기획재정부 산하에는 수출입은행이 있고 네. 산업이라든지 기업은행은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습니다. 아, 산업은행의 기능을 보면 첫 번째가 그 기업이라든지 네. 산업의 어떤 구조조정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업무로 혁신기업에게 네. 정책 자금을 네.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산업은행의 모태가 예를 들어 일제식민지식의 조선식산은행입니다. 예. 식산은행이고 사실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6, 70년대 네. 경제 발전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에게 어떤 그런 자금을 지원하면서 네. 저기 1983년에 여의도 63 빌딩이 세워졌습니다. 네. 그 전에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딘지 아십니까? 63 빌딩 이전에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빌딩. 63 빌딩이잖아요. 예. 글쎄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와닿는 빌딩이 없네요. 초등학교 때 보면 그 3일 고가 도로 옆에 보면 3일 빌딩이라고 있어요. 3일 빌딩. 예. 예, 예. 그 3일 빌딩 안에 네. 본점이 있었습니다. 산업은행. 산업은행 출발이 거기서 했군요. 그렇죠. 그만큼 어떤 산업은행의 위상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동걸 그 산업은행 행장이 지난해 9월 예, 예. 연임에 성공했어요. 예, 예. 얼마 안 됐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첫 취임 때는 또 낙하산 인사 논란도 있었고 좀 많이 시끄러웠었는데 사실 운 좋게 연임을 했습니다. 예, 첫 취임 때가 보면 네. 문재인 정부 때 네. 그 이동걸 회장 행장이죠. 예예 회장입니다. 아, 지금 행장이 아니고 회장인가요? 아니 지금 그 산업은행의 어떤 그런 수장 네. 우두머리의 어떤 그 명칭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아, 처음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 네. 그다음 같은 경우에 뭐 총재, 네. 지금은 다시 회장입니다. 아, 산업은행이면 행장이 아니고 회장. 이 회장입니다. 쓰는군요. 그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네. 사실 또 산업은행의 어떤 그 수장 자리를 맡은 사람들이 거의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네. 정치인들 그리고 관료들. 네. 가장 대표적인 예로 50대 권정달 씨 네. 아시죠? 예, 건전다리. 예. 네. 그분 같은 경우도 산업은행 그 당시에 총재죠. 네. 총재고 최근 같은 경우 강만수 네. 경제부총리 예. 그분도 산업은행 수장을 지냈었습니다. 뭐 강만수 씨는 어떻게 출소를 하셨나요, 지금? 좀 출소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좀 산업은행을 거쳐가면 상당히 그 정권이 바뀌면 예. 많은 그 리스크가 있었던 또 자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뭐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예, 예. 그 국가의 자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 상당히 많은 그 낙하산 인사부터 예, 예. 해서 사실 이동걸 행장을 뭐 지금 저 회장이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이분이 문재인 정부 네. 취임 이후에 네. 그 회장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당시 이분 고향이 안동입니다. 네. 어떤 지역 안배 차원에서 네. 이 자리가 낙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때 당시에 뭐 낙하산 인사다. 사실 이분 경력이 좀 일천합니다. 네. 뭐 기존에 했던 경력이 주로 뭐 KDI 네. 그리고 금융연구원, 네. 연구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하다가 뭐 동국대라든지 한림대 쪽에서 네. 교수를 했는데 뭐 석자 교수 네. 그 직을 맡았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실물 경험은 많이 없으신 그렇죠. 분이시네요. 그러다- 연구하시고 예, 예. 주로 그러다 공부하셨던 보니까 분이다 보니까, 예. 이분 그 처음 취임할 2017년 9월달에 취임할 때 산업은행 안팎에서 뭐 낙하산 인사다 그런 네.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작년 9월에 다시 연임 기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코로나19로 해서 산적한 현안이 많았습니다. 네. 당장 그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라든지 네. 그것 때문에 일의 영속성 때문에 네. 다시 또 연임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래야 밑에 실무자들이 해야지 뭐. 사실 그래도 뭐 수장 자리가 있어도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재계라든지 산업 안팎 쪽에서는 굉장히 좀 운이 좋다, 네. 운빨이 트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뭐 산업은행 자리는 여태까지 정권이 바뀔 때 뭐 항상 예.
뭐 낙하산 인사지 뭐 위에서 올라가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뭐 낙하산 인사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뭐 산업은행 그 회장으로서 재임하면서 네. 좋은 성과들이 많이 나온다면야 뭐 당연히 뭐 연임에 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이게 또 공정위에 좀 제동이 걸렸죠? 제동이 걸리고 네. 당장 우리나라 공정위에서 뭐 이렇게 인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승인을 하더라도 네. 미국이라든지 유럽 네. 네. 쪽 공정 당국에서 네. 좀 허가를 인수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네. 불승인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왜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 LA 같은 경우를 봅시다. 쭉 LA하고 인천하고 취항하는 항공사가 두 군데입니다. 네. 그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네. 물론 이제 델타라든지 유나이티드가 자석은 팔고 있습니다. 네. 코드 쉐어를 통해서 팔고 있는데 두 항공사가 합병을 하다 보면 그게 독점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정 당국에서 네. 허가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유럽이라든지 그런 쪽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음. 사실 아시아나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원래 이게 현대 산업개발에서 인수하기로 돼 있다가 네.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바로 뺐죠 예, 현대산업기반. 그렇죠. 딜이 무너진 거죠. 네. 무너졌는데 사실 그 당시에서도 저 현대 산업개발 측에서 좀 기다려 달라. 네. 코로나가 좀 이렇게 잠잠해야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이동걸 회장이 거부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 대한항공 쪽으로 넘겼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뭐 대한항공 조시 일가의 어떤 그런 걸 이해한 게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당장 뭐 다른 나라 유럽이라든 미국 쪽 그런 경쟁 당국이 이 인수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하지 않으면 네. 딜 자체가 깨지게 됩니다. 네. 뭐 그래서 재계 일각에서는 미리 어떻게 보면 좀 회장이면 그러한 부분 살펴봐야 되는데 네. 그러한 것을 살펴보지 못했다. 네. 서둘러 이렇게 뭐 대한항공 쪽으로 아시아나를 넘기다 보니까 네. 결국 뭐 이 같은 어떤 사단이 났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게 뭐 사실 뭐 저희 언론에서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하기 전에 그 공정위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그 문제점들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모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산업은행은 뭐 자기네들 원금만 회수하면 된다는 뭐 그런 원칙이었었던 예, 예. 거 아니면 뭐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대목은 아닌데 예, 또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합병에도 지금 또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연출되고 이야기입니다. 있죠. 예. 뭐 지금 뭐 현대중공업, 뭐 대우조선 합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유럽 쪽에서 네. 불승인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딜 자체가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참 그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지금 예, 정권 예. 바뀌면 이동걸 회장의 이러한 좀 성과들이 예, 예. 좀 그 전까지는 좀 많이 좀 정리가 돼야 될 텐데 계속 그 벽에 부딪히는 기로에 서 있는 지금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또 쌍용차 매각에 있어서도 산업은행의 행보가 상당히 지금 애매모호한 그런 행보들을 많이 보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이번 에디슨 모터스 측에서 상용차 인수를 하게 되면서 뭐 자금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네. 이동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기업에 있던 그런 회생안이 좀 불투명하다. 네. 그래서 자금을 거절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일각에서 보면 며칠 전인가요, 미국 애플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네. 우리나라 GDP의 2배가 넘습니다. 네.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애플이 전기차를 내놓으면 네. 시가총액은 뭐 5조, 6조까지 될 거란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지금 에디슨 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당장 보기에는 네. 굉장히 이렇게 뭐 조그마한 기업이죠. 네. 매출이 뭐 상용차의 어떤 30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네. 그러나 에디슨 모터스가 가진 네. 어떤 그런 잠재력이라든지 그런 거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최근 현대차 같은 경우가 엔진 개발 파트를 없앴습니다. 네. 더 이상 어떤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 쪽으로 선회를 하겠다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국책은행의 산업은행의 가장 큰 업무가 이 소위 말하는 그런 유니콘 기업에게 어떤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네. 어떻게 보면 저 산업은행 측에서 그걸 좀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네. 산업은행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관료주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목적이 좀 그러니까 수단과 그 목적이 어떤 전치되는 네. 그러한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동조 과잉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굉장히 어떤 그런 과정에 집착하다 보니까 네. 이런 일이 좀 벌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또 국내 기업에 대해서 또 역차별화한다라는 지금 문제점도 좀 많이 좀 돌출이 되고 있는데 여태까지 뭐 상하이 자동차나 마인드라라든가 외국 자본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 상당히 후한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당장 2017년 봄 같은 경우에도 GM 쪽에 8천억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뭐 총선도 있고 하니까 또 그랬었고 상용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하이 차게 많은 자금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 보통 상용차는 그거 다 먹고 그냥 먹튀가 된 거죠. 네. 이쪽 인도 마힌드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금 지원을 많이 했는데 네. 왜 이쪽 뭐 에디스 모터스 쪽에서 자금 지원을 안 하냐 하는 네.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 네. 비난도 쏟아지고 있고 최근 같은 경우가 청와대에 청원이 쏟아졌습니다. 네. 뭐 이경거 좀뭐 이동걸 회장을 뭐 좀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네. 자금 지원을 안 하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뭐 댓글을 보니까 뭐 네. 이동걸 회장 뭐 매국노다 네. 그런 식의 좀 지적도 나와 있더라고요. 네, 뭐 저희 방송에서 뭐 매국노란 말을 쓸 수는 없지만 네. 좀 이동걸 회장께서도 산업은행에 만들어진 애초에 그 취지 자체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맞습니다. 어쨌든 국책은행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본질이 많이 좀 외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특히 생각이 드네요. 산업혁명 4.0 시대에서 모든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변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기존의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 시대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한 점을 좀 보고 네, 또 중책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게요. 그 유독 그 국내 기업한테 이렇게 더 타이트하고 너무 그 역차별을 주는 이런 모습들은 산업은행 좀 정책적으로 좀 예. 재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